제가 미혼모로 우리 큰애를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제 앞으로 호적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없는 되게 작은 단칸방 같은 데에서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저하고 비찬이랑 살았지 남편하고 산 게 아니었어요, 그때. 그래도 홈스쿨링 한 10년 시키신 게 혹시 지원 씨처럼 친구 관계에서 아이들이 좀 이 사랑의 배신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될까 봐 하는 우려 때문에 좀 그렇게 결정하신 면도 조금 있으세요? 네. 갑자기 훅 들어갔군요. 와, 네. 예.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뭐 왜 홈스쿨링을 하게 됐냐? 뭐 애가 문제가 있었냐? 좀 어려운 일이 있었냐? 우리는 알죠.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 마음에 당신들이 좋아하는 그 친구라는 존재를 우리는 선물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맨날 있었어요. 네. 그 말을 해줄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그런 속는 관계에 그 삶을 아이들이 살지 않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쭉 들어보면 어쨌든 그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가족밖에 없네 결국은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와, 가족밖에 없고 결국 혈연, 결혼과 그 밑에 혈연 이렇게 맺어지는 게 아닌 거는 의미가 전혀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혀 없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거는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거예요. 네. 가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친구 관계에서 겪었던 그 아픔을 아이들의 친구 관계도 똑같이 일반화시키면 그건 좀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요.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결국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지원 씨가 돌아가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게 부모님이죠. 네. 엄마고 그리고 아내 그리고 아내고.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우리 명선 씨는 어떤 마음이셨는지 좀 궁금해요. 들어보고 싶어요. 그게 이제 비찬이 태어날 무렵에 이제 부효씨 첫 데뷔해서 이제 막 데뷔한 신인이니 아기가 있다고 말을 밝힐 수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나름 지금 아이돌처럼 막 이렇게 학생 팬들이 많을 때라서 쓰레기도 막 뒤지고 여학생들이 집 앞에서 저희 어머님 얼굴을 한번 알고 어머님이 내다버린 쓰레기를 이렇게 뒤진 거예요. 근데 거기 아기 기저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어머님이 쓰레기를 저기 멀리까지 가서 버리고 되게 007 작전으로 막 그때 다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족들과 지낼 수 없었고 그래서 아예 절단된 생활을 했었어요. 비찬이가 4살 때까지. 제가 미혼모로 우리 큰애를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제 앞으로 호적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없는 되게 작은 단칸방 같은 데에서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저하고 비찬이랑 살았지 남편하고 산 게 아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고 남편대로 뭐 일한다고 뭐 사업을 해보겠다고 막 그런 걸 하다가 그게 VOS가 해체 위기를 맞으면서 그 무렵에 다 이제 잘못된 거예요, 일이. 믿었던 사람도 떠나가고 배신당하고 남은 건 빚더미고 이제까지 번 건 하나도 없어졌고. 그러니까 모든 게 물거품이 돼가지고 쫄딱 망해서 저희가 고향인 대전으로 내려갔는데 저는 사실 기뻤어요. 아무에게도 표현을 못했어요, 이 기쁨을. 왜냐면 너무 그 직업에 대한 원망이 많아가지고 아 이제야 비로소
저 직업을 때려치게 됐구나.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이제. 이 생각을 너무 하면서 기뻤어요 그때. 노예 해방되는 것 같은 그런 막 자유함을 느껴서 저는 굉장히 그 상황이 좀 괜찮았어요. 되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명선 씨는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에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 기간은 의식주를 함께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피를 나누고 의식주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 타인, 이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바로 사회적 면역력이에요. 사회적 면역력은 가정에서 다 터득하기는 어려워요. 네, 세상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 별별 사람 안에서 겪어가면서 깨달아지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겪는 과정이 어떨 땐 되게 아프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해요.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서 스스로 이러한 상황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나가는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사회적 면역력이거든요. 요거를 함께 잘 다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동탄 쪽 살 때였고 촬영장은 다 일산 파주 막 이런 데였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강원도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네, 그러네요. 만약에 예를 들면 12시에 끝났어? 그럼 나 집에 가면 한 1시, 2시 되는데 가서 씻고 애를 보고서 재우고 옆에서 잠깐 자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게 지금 아이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자 해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일찍 끝나서 집에 충분한 시간이 되는 날은 집에 갔고 그러지 않은 시간은 이제 일산 근처에 아예 숙소를 잡고서 이제 아예 좀 거기 집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요즘에 이제 그 인텐시브 마더링 그래가지고요 과잉 모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표현이 그렇긴 하는데요. 과잉 모성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아이 옆에서 떠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줘야지만 아이가 행복하고 그 사랑을 통해 아이가 건강하게 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과잉 모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아이 옆에 머무려고 해요. 자녀 곁에 머물면서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그야말로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 채워주려고 하는 거. 과도하게 과잉 모성, 과잉 부성이 생겨나는 이유들은 이게 이제 미안함 때문이거든요. 내가 자리를 비우는 것이 미안해서 또는 내가 자리를 비우지 않고 곁에 있어주는 것이 이 아이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미안함, 죄책감이 이제 그 마음의 근간을 이룬다고 볼 수 있죠. 맞아요. 지나치게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을 다 제공을 하고 옆에서 언제나 헌신과 희생을 하는 경우에 오히려 의외로 아이들이 좀 이기적으로 큰다든가 또는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 마음들이 좀 잘 안 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나 적절한 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정윤 씨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생활력도 강하고 지나치게 남의 눈치를 보거나 지나치게 체면을 챙기거나 그러지는 않는 분이시네요. 네, 굉장히 꿋꿋하고 그러시네요. 저 선생님 말대로 참 꿋꿋하다라는 게 진짜 이렇게 말씀에서도 그렇고 이게 행동에서도 그렇게 막 느껴져요. 네. 근데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너무 꿋꿋하고 씩씩하고 막 이겨내야 돼 막 이러면요. 애들이 그 부모가 막 태산이야 태산. 태산이야 태산. 산으로 보면. 그래서 나는 못 그럴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의외로 자기 자신과 부모를 비교하면서 나는 부모보다 훨씬 좀 나약하고 자기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정윤 씨가 씩씩하고 꿋꿋해요. 되게 장점인데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느꼈던 인간 최정윤이 느끼는 인간으로서 느끼는 마음의 힘듦을 대체로 표현을 안 하고 혼자서 이렇게 간직하고 가는 편이에요. 네. 이 마음을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딸하고도 나누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하고도 나누는 거. 네. 그걸 조금 더 강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